안녕하세요. 어, 동영상 하나를 찍고 또 작업을 하려다가 하나를 더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이렇게 줌을 켰습니다. 제가 요즘 카페에다가 RC카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들고 촬영하는 거를 이렇게 몇 번 올렸죠. 그리고 몇몇 유튜브에서도 정말 이렇게 지능이 낮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이 RC카를 가지고 하는 게 놀이치료보다 100배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제가 놀이치료사 오신 분한테도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사실상 자동차를 어느 정도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아이라면 저는 RC카를 손에 쥐어주고 몇 달 더 하는 게 오히려 비용적인 면에서나 효과적인 면에서 더 나을 겁니다.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자세한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ADHD 아동들 중에서도 상당히 충동성이 높은 애들한테는 RC카를 조정하는 게 상당히 자신의 어떤 그 충동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ADHD 아동이 심하다면 성향이 당연히 RC카를 조절하는 그 핸들링이 너무나 서툴 겁니다. 너무너무 서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말 자신의 생각대로 이런 컨트롤을 조정하는 그 능력이 너무나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이런 리모트 컨트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런 식의 이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내 쪽으로 잡아당기면 앞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앞으로 밀면은 이제 뒤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머릿속에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앞으로 가려면 당연히 앞으로 밀었어야 되는데, 이 조작 기능은 또 반대예요. 물론 이걸 바꾸는 방법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이렇게 당기면 앞으로 가고 밀면은 뒤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게 만약에 자동차가 나하고 동일하게 앞을 향해서 보고 가고 있다면 당연히 잡아당기면 앞으로 갈 거고 밀면은 뒤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방향의 일치성이 되기 때문에 조작하는 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조작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자동차의 앞모습이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이거를 조작했을 때 그 움직임과 이 자동차의 움직임은 서로 반대가 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인지적으로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다시 한번 내 리모트 컨트롤을 봐야 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아이는 계속 이게 방향이 바뀌면 자동차의 앞방향과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이거는 반대로 컨트롤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인지적인 처리 과정이 뇌에서 전두엽에서 이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똑바로 일직선으로 가는 방향하고 마주 봤을 때 핸들링은 너무나 달라질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상당히 ADHD 아동들에게는 조작의 융통성과 원활한 조작 능력을 보여주고 그 결과가 상당히 멋있는 드라이빙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습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거는 단순히 놀이치료실에서 장난감 가지고 역할하는 것과는 너무나 고차원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훨씬 더 시간과 돈을 투자했을 때 더 낫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러한 방향이 바뀌어지는 인버전되는 그러한 경험을 ADHD 아동이 한다라는 것은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 충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시각적이거나 이런 결과를 딱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효과적이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새로운 방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돌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돌리는 부분에 따라서 바퀴가 오른쪽으로 도냐 왼쪽으로 도냐 즉 우회전과 좌회전이 결정이 되는 건데 이것도 물론 내가 이렇게 핸들을 똑같이 자동차와 일치된 방향으로 놓고 따라가면서 조절했을 때는 앞으로 하면 오른쪽 뒤로 하면 왼쪽 이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진짜 자동차가 나를 회전해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럼 내가 그쪽에서 오른쪽 왼쪽 회전하는 거는 마치 거울의 그 오른쪽 왼쪽이 바뀌는 것과 똑같은 현상으로 또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럼 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앞으로 전진하고 후진하는 것과 오른쪽 왼쪽 회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내가 드라이빙을 해가지고 다시 자동차가 나를 바라봤을 때는 이제 내가 전진하고 후진하는 거하고 좌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반대로 내가 일직선으로 똑같이 같이 걸어가면서 따라갔을 때의 방향과는 다 반대로 해야 되는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조절해야 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통합 처리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어떤 자동차든 동일한 방향으로 같이 마주보고 뒤를 따라가고 있을 때는 조작이 쉬워지겠지만 이거는 뭐 계속 그렇게 따라가는 거라면 ADHD 아동이나 지능이 낮은 애기 아동은 하루만 지나면 능숙하게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멋있는 어떤 그 드라이빙을 통해서 회전을 한 다음에 이렇게 조작을 해서 온다라는 것은 내가 계속 현재 마치 내가 자동차가 나한테 오는 걸 보고 있지만 내가 마치 그 자동차 안에서 운전하고 있는 것처럼 또 다시 어, 생각을 하면서 운전자적인 입장에서 있어야지 자동차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핸들을 하다 보면 이 자동차가 엉뚱한 데 가서 부딪히거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조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고 또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자기가 앞으로 밀었는지 잡아당겼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하기 때문에 훨씬 시행착오 행동을 하더라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넓은 공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그냥 동네에 그런 뭐 조그만 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정말 조작해 보면서 해 본다면 상당히 ADHD 아동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지능이 낮은 아이들에게 학습적으로 갈아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고요. 그런 조작과 핸들링과 일시적인 멈춤과 또 다시 앞으로 전진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아이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저는 그래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이 아이가 융통성 있고 더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센터에 오면 아이들에게 자꾸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좀 인지적으로 틀을 좀 깨고 내가 이런 걸 조절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네 하는 거를 바로바로 좀 이렇게 인정하고 수정해 보는 경험을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뭐 놀이치료를 아주 맹신하는 그런 치료사들 입장에서는 에이, 어떻게 애들 데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치료실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치료실 안에서 장난감 몇 개 갖다 놓고 그냥 그렇게 시간 때우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치료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또 그런 마인드로 센터를 운영하는 치료사 센터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시도를 해봐라는 거는 그냥 애들하고 장난감하고 노는데 엄마들이 좋아하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정말로 ADHD 아동으로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 약을 먹고 했는데 이 아이의 충동성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이 아이가 전두엽에 이런 자기 조절 능력이 갖출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지. 아, 돈 냈는데 밖에 나와서 아이랑 저기 자동차 굴리고 있어요. 그거는 엄마들이나 치료사들이나 그냥 옛날에 그런 그 주입식 교육에서 공부는 앉아서 시키고 머리가 좋아지게 하면 앉아서만 시킨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엄마라면 아이는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지능이 낮은 아이들에게 이런 아시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소에서 핸들링하는 걸 시켜보는 거는 사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인데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작법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힘들다고 보고 그래서 치료센터에 왔는데 치료센터에 대해서 노는 수준이 장난감이나 인형 가지고 아이랑 까딱까딱 하고 있고 보드게임이나 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 같은 그런 뭐 VR 시대니 뭐니 뭐 AI 시대니 이런 시대에 있는 가정에서 그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장난감 몇 개로 테이블에서 놀고 있는 게 과연 그 아이의 사회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겠냐? 저는
또래랑 노는 것을 떠나서 앞으로 살아남는 생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뭐 놀이치료사들 나는 이렇게 해서도 그동안 잘 애들 좋아지게 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왜 더 좋아지게 하고 더 탁월하게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좀 좋아진 것 가지고 안주하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치료사들이나 일반적인 치료센터장들과 관점이 달라요. 저는 어떻게든 저한테 오는 아이들은 뭐든 만져보고 뭐든 조작해보고 그래서 더 다른 센터에 다니는 애들보다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훨씬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막 시도해 보면서 엄마들에게도 시간이 되면 엄마 아빠가 모르면 그런 것들을 또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곳이 있으니까 가서 정말 놀이치료 비용보다 더 싸다. 일반적으로 이런 RC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RC카 레이싱을 하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카페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보면 정말 하루 종일 가서 자기 자동차 가지고 충전하고 놀고 그래도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이면 하루 온종일 놀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보다도 이게 상당히 그냥 적당한 자동차 한 대 있으면 온 시간을 놀 수 있어요. 또 거기 가면 어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또래 아이들도 부모 따라서 와서 자동차를 경주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럼 그 와중에 그 서로 이렇게 또래들끼리는 바로바로 또 친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자꾸 친한 친구들과 자주 보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사회성이 아니라 어떠한 취미의 공통사를 가지고 또 그곳에 가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친해지는 것도 사회성의 하나의 분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수도권에도 많은 동호회나 이런 데서 정말 멋있게 꾸며놓고 오면은 초보자들도 가르쳐 주는 데도 있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럼 어머니 웬만한 출산대 가도 놀이치료 5만 원씩 받아요. 근데 거기는 자동차 한 대 한 20만 원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거 하나 그냥 쓸만하게 조정하는 거 하나 사가지고 가면 하루 온종일 거기서 죽치고 놀 수 있어.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저는 남자애들이 그런 생활을 못 해본다는 거는 놀이치료 받아서 과연 얼마나 좋아지고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지 저는 비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중에 이런 RC카라든지 이런 장난감을 만들거나 이런 걸 어렸을 때 해봤고 나름 또 흥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보내놓으면 엄마는 얼마나 주말에 편하겠어요? 정말 편하지. 가가지고 거기서 아빠하고 아빠가 동네 가서 스크린 게임 쳐도 요즘 2만 5천 원, 3만 원인데 한두 시간 치고 오면 또 다시 치려면 2만 원, 3만 원 돈 내야 되는데 아들하고 그거 가지고 가서 신나게 놀고 오고 오프로딩 하는 차 가지고 가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는 걸 아빠가 좋아한다? 그럼 엄마는 정말 주말이 편하겠죠. 그리고 아이도 아빠랑 같은 시간을 보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실제로 강남에서 많이 아빠들이 자녀들과 이런 오프로딩을 하고 이런 RC카를 가지고 전용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런 전용 카페에 들어가 보면 정말 아빠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예전에 자기 취미로 했다면 아들하고 같이 이런 걸 해보고 싶으니까 차를 추천해 달라.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다니는 동영상도 올리고 있고 엄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다음에 가치로 봤을 때에도 이만한 좋은 레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차를 사서 진짜 오프로딩을 가려면 돈이 몇 천만 원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런 오프로딩을 할 수 있는 곳만 찾아다녀야 된다면 이렇게 작은 RC카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그냥 집 앞이나 어디서든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저는 이게 더 놀이처보다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100배나 알 겁니다, 진짜. 단지 엄마나 치료사들이 그런 걸로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과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아마 지금 아이의 그런 친구들과의 그 놀이 수준에서 고민하는 엄마들은 절대 못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제가 놀이 치료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상당히 비판을 하는 이유는 놀이의 수준을 올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놀이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측면에서
요즘 상당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미안하지만 대부분의 지능이 낮은 아이들이 또 놀이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능이 낮은 아이들을 데리고 치료사들이 논다. 아마 머리 터질 겁니다. 점점 이해를 못 할 거고 엄마들이 오늘도 이거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당신 아이가 지능이 낮아서 이것밖에 못해.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이해도 못하는 그냥 새로운 보드게임을 자꾸 얘가 이해한 것처럼 꾸며서 이거는 해요라고 거짓말을 할 거예요. 정말 한계치가 아니라 그냥 정말 미천 다 바닥나서 미치고 환장을 노리실 거예요, 놀이치료사들. 그래서 40 넘은 놀이치료사들이 지금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도 이상하게 대학원의 놀이치료는 미어 터지고 있어요. 너무나 쉬워 보인다는 거야. 뭐 애랑 놀아주는 거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와봐. 현실은 그러지 않아요. 놀이치료사들 10년, 20년 했다는 사람들 점점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못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이미 자기가 꾸며놓은 그 치료실 안에 있는 물건에 이미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절대 다른 것들을 시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인지치료나 이런 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지능이 안 돼서 고민하는 애를 편하게 놀아보려고 놀이치료를 했는데 다시 원론적으로 지능이 낮아서 힘든 아이를 다시 해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놀이치료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정말 배우기 힘들 거예요. 왜냐? 뇌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 놀이치료사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나는 아니야. 뭐 기분 나빠서 막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안 한다라는 겁니다. 40 넘은 사람들, 놀이치료사들, 뭐 센터장들 안 해요. 그러니 엄마들 제발 놀이치료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학교 끝나면 놀이치료 센터 갈 시간 있으면 그냥 알식 하나 사주고 밖에 나가서 한번 재밌게 놀아봐라. 그리고 어떤 건 됐냐, 어떤 거는 안 되냐, 그럼 어떻게 연습할 거냐. 그러면 또 그렇게 해볼래 하고 아이 하는 거 지켜봐 주면서 이렇게 그게 아마 100배 더 나을 겁니다. 아마 한두 달은 얘가 아마 이것도 못하고 하겠지만 어느 순간 보면 정말 코스 만들고 장애물 만들어서 막 헤쳐나가는 거 보면 얘가 이렇게 뭔가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핸들링이 되는구나, 조작할 수 있구나, 이런 데서 상당히 놀라는 부모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진짜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저는 100% 먹힐 거다. 그러면 1년 내내 뭐 주위에니 뭐 놀이치료 받아서 돈 몇백만 원 쏟아부을 돈이면 저는 자동차 한 2대 사주면 게임 끝날 거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알려주는 사회성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는 엄마의 그 착각이고요. 그냥 여기저기 막 엄마들 카페에서 막 이렇게 해서 아이가 뭘 배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능이 좋아지면 뭘 배웠어가 아니라 뭘 더 혼자 잘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나니까 절대 뭐 사회성을 놀이치료로 뭐 좋아지게 한다. 근데 지능이 낮다. 그러면 그거는 지능이 먼저지 사회성이 먼저가 아니에요. 정말 그 앞뒤를 좀 잘 보자고요. 어, 나눗셈을 할 줄 모르는 애한테 분수를 가르치면 뭐 하냐고. 모른다니까. 그런 현실을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로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내 아이가 ADHD고 자동차면 미쳐버리는 아이다. 그러면 저는 언제까지 그 쬐끄만 토미카만 잔뜩 사주면서 아이랑 오늘 이거 사줄게 가서 센터 치료 잘 받아. 이런 딜을 하실 거냐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그럴 거면 정말 쓸만한 어, 어, 알식한 데 사주고 더 넓은 곳에서 운전해보고 장애물을 넘어가보고 막 이런 것들을 시켜보면 이 아이가 어디까지는 상당히 자신감이 있고 어디서는 상당히 아이가 어려움을 겪는지를 인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차라리 그런 방법으로 더 늦기 전에 시도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도 진짜 오프로딩 차를 가지고 해보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작은 RC카를 가지고 또 새로운 경험을 또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남자들이라면 이런 것에서 반응을 못하면 상당히 인지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아직도 못 묻겠다 그러면 그냥 또 열심히 놀이치러 가서 5만 원, 10만 원씩 계속 내면서 돈을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돈을 그렇게 버려도 아이가 더 이상 낫지 않고 학습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때 아마 또 이 동영상이 어머님이나 놀이치료사들에게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